안녕하세요. 개미천사입니다. 개미주식회사 유튜브 채널은 저의 개인적인 매매로 수익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 투자를 통해 매매되는 현황을 공유하고 그 결과를 함께 하면서 조금씩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는 것이오니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응원해주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움 많이 주세요.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매매 지식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의견은 여러분의 투자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모든 투자의 기준은 스스로 습득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2020년 5월 15일 주식 매매 시스템 매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버킹검이라고 했던가요? 현재의 한국 주식시장의 결론은 동학개미 운동입니다. 어떠한 시황에도 굴하지 않고 시세를 주도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분위기네요. 정말 이 동학개미 운동이 성공으로 결론 날지 궁금해지네요.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ETF의 시황이 나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스권에 머무는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또 나빠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겠죠. 박스권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매매 하는 거겠죠. 추세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요. 결론은 동학개미 운동이지만 추세는 챙겨가자고요. 현재의 추세는 단기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예요. 그런데 의구심이 드는 건요. 외국인, 기관들은 주식을 매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적어도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크게 3가지 부류의 매수 주체가 있잖아요. 일명 개미를 일컫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죠. 이 중 개인만 주구장창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뉴스에서는 주식 되나 한다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으면 한국 주식은 상승하기 어렵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에는 말씀드렸듯이 단기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추세로 만들 힘이 개인에게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과연 있을까요? 이게 현재 주식시장의 키 이슈입니다. 정설은 없다이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기를 기원해봅니다.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조금만 마음을 고쳐먹으면 하하. 행복한 상상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자동매매 시스템에서도 코스피를 위시한 대부분의 종목의 매수 신호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차이너 H 종목만 분위기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 뿐 아직 다른 종목에서는 박스권에서 위협감을 주는 요소는 없는 상태예요.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추종 종목은 30%의 비중을 매집한 상태이고요. 미국 지수 추종 종목도 비슷한 정도의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소량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결국 큰 비중까지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박스권은 박스권이라는 이야기겠죠. 레버리지도 다음 주 초에 움직임이 안 좋으면 바로 매도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해요. 미국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상황. 차트상 단기 추세에서는 지수들을 추종하는 것들은 상승 추세 가능성을 보여주고요. 지수 반대 또는 안전자산을 의미하는 것들은 하락 추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보는 단기 추세는요. 그냥 참고용이라는 거예요. 아직 장기적인 추세가 형성된 것은 아니니 조심해야 해요. 결국 비중을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들을 추가해서 함께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요. 개별 우량 종목에서는 전혀 매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화면에 보여지는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중 2개 종목만 매집이 소량되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이 변해서 선호하는 주식이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가는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수들은 박스권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중이 낮은 종목들이 엄청나게 움직이면서 테마주로 움직이지만 결국 큰 흐름을 만드는 주식들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닐까요? 현재까지의 지수 반등 시에는 삼성전자를 위시로 대형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의 반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맞겠죠? 하하.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판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T1U ETF는요. 인버스가 생각보다 빠른 비중을 만들었어요. 현재 17%의 비중을 만들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손실 구간이네요. 반면 원유 ETF는 수익이 나는데 비중은 작죠. 원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등락 이후 아직은 소강 상태일 거예요. 하지만 분위기는 아직도 인버스 쪽으로 기운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급등락을 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저항선, 지지선을 두고 움직여요. 원유 같은 경우는 큰 추세를 만든 후 각자의 자리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방향성이 나오기에는 기존의 반대 방향 움직임이 너무 컸어요. 지난번에 제 예상이 엇나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이야기해봤는데요. 아직은 제 예상을 엇나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유 인버스 같은 경우 3만원 정도는 다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틈에 원유 ETF는 이 물결표 쌓인 3배의 2~3배의 시세를 낼 수도 있겠다는 예상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요즘 원유에 투자하는 개미도 많다죠. 바로 저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해요. 하지만 이러한 예상이 항상 맞지 않잖아요. 주식은 흐름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시황에 맞게 대응을 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야 하는 예상만으로 거액을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상은 하되 시세에 대응하는 모습을 지켜야죠. 예상은 저도 하지만 각 지지선, 저항선을 지키는지 꼭 확인하여 대응하셔야 해요. 개인적으로도 원유 ETF에 단기 투자를 하고 싶은 욕구가 땡기기는 하네요. 근데 이러면 투기겠죠. 하하. 이것으로 오늘 매매 현황 설명을 마칠게요. 항상 건강 먼저 챙기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